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49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반 실비에서 할증이 돼서 12만 원이 나오고 유병자 실비가 5만 원인데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몇 세까지 가입이 되나요? 15세예요? 30세예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손이 한 30만 원까지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를까 앞으로 걱정된다 하시는 게 있어서 한번 답변 드려보려고 하고 60대 부모님이 4세대 실손만 있다고 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병력이 있는데 뭘 더 추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Q&A 영상 많이 보시고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 실손에 숨겨진 놀라운 혜택 366편 영상에 댓글이 있는데 60대 초반 남자 실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혈증 약 때문에 표준체 가입 시 할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만 원이라고 하고 유병자는 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표준체가 나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렴한 거 하자. 12만 원 너무 비싸다 아무리 좋아도. 유병자 실비보다 일반 실비가 보장이 좋은 건 맞죠? 그죠? 맞긴 맞지만 유병자 실비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 차이면 그냥 유병자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2배 넘게 이거 내면서 어떻게 유지합니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4세대 실손보험하고 유병자 실손보험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것만 보셔도 급여에서 자기 부담이 20%인데 4세대는 유병자는 30%니까 4세대 실손은 80%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급여의 70% 보장하는 거고 그것만 해도 차이가 있죠. 그죠? 당연히 이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보장도 되고 여기는 최소 자기 부담금 일단 10만 원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입원했을 때 그렇고 통원했을 때도 여긴 20% 30%인데 유병자는 다 30%고 최소 부담금 여기 2만 원 비급여 여기 3만 원 그건 여기가 조금 날 수도 있겠네요. 통원했을 때 보장한도 회당 20 여기도 회당 20 여기는 비급여 연간 100회, 여기는 연간 180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은 1년, 상품 구조 5년 재가입, 3년 재가입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이 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급여만 해당되죠. 유병자 실손은 급여, 비급여 다 포함해서 보장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또 단점이 있죠. 여기는 약제비 보장이 안 되죠. 여긴 약제비 보장이 되고요. 약제비 보장이 안 되는 이유는 약 복용하는 거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드시는 분들도 가입해 줄게요 라는 차원인 거죠. 뭐 중증이면 실손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경증이면서 만성질환자도 실비가 가입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유병자 실손을 만든 거예요.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당뇨약 뭐 그런 것들 드셔도 유병자 실손을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거라서 약제비 보장이 또 안 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12만 원 낼 바에야 이거 5만 원 내고 요거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거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병자 실손은 손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보험료가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오른다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특징도 있으니 그런 것도 참고해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24살인데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였는데 바뀌었나요? 실비도 비갱신은 없고 전부 갱신형인가요? 실비나 어린이 보험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상품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예전에는 30세까지 됐죠. 35세도 됐고. 근데 이제 그게 혼선이 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다 15세까지 가입됩니다. 그냥 보시면 보험 담화에서 어린이 보험 쪽을 검색을 해보시면 가입 연령이 다 15세까지로 돼 있죠. 15, 14, 이건 15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15세까지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다. 그럼 16세는 어떻게 되냐? 16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똑같아요. 예전에 어린이 보험처럼 똑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인 보험처럼 쭉 가입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칭상으로 어린이 보험은 15세까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비는 비갱신 없고 그리고 실비나 어린이 보험 추천해 줄 상품 뭐 그런 거 딱히 없고 실비는 어디서 가입해도 보장이 똑같으니까 그냥 개인 실비, 4세대 실비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 보험 뭐 천차만별이죠. 저는 보험료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에서 파는 10,000원 아래의 어린이 보험도 좋은 상품이 많이 있다. 실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보완하는 정도? 그 정도로 가입하시면 실비 하나, 어린이 보험 하나, 그래서 뭐 어린 자녀라도 2만 원 정도면 보험이 끝날 거예요. 월보험이. 괜히 이거를 막 비싼 거 해가지고 뭐 유지하기도 힘들고 뭐 또 그렇다고 해지할 수도 없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비가 워낙 막강하고 파워풀하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거 어린이 보험 저렴한 걸로 하나 보완하는 그 정도 플랜 해도 괜찮겠다.
제 영상들 많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서 괜찮은 거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1세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2세대로 바꾸라고 해서 2세대를 바꾸고 15년 유지 중이라고 하십니다. 보험료가 8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세대 실비. 근데 CI랑 실비가 묶여 있나 봐요. 묶여 있어서 갱신형 특약은 다 삭제하고 필수만 남겨놓고 있다. 이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80세에 해지 예정인데 보험료 30만 원까지는 유지하려는데 22년 동안 얼마나 보험료가 오르려나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관점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80세에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실손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어떻게 끌고 가지? 보험료 비싸질 텐데. 보험료 부담되면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4세대로 전환할 수 있고 나중에 5세대 나오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심사로. 어떻게? 계약 전환제도, 실손 전환제도 통해서 타사 상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 보험회사에서 기존 보험회사로 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 1세대, 2세대 잘 가입하셨으니까 이분들은 특별히 무심사로 그냥 4세대로 전환해 줄게요. 또 나중에 그냥 5세대로 전환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계약 전환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해지했다가 딴 상품 가려고 하면 그때 병력이 있어가지고 가입 안 되고 조건 안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서 계속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실 때까지. 90세, 100세 되더라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 6세대, 7세대, 8세대 실손이 나왔을 수도 있죠. 계속 자동 재가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해지 그게 아니다. 계속 끌고 가는 거다. 요 2세대 실손을 꼭 반드시 유지해야 돼. 그 생각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나중에 30만 원까지는 유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30만 원이면 월 12개월이면 1년에 3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세대 실손 1년에 360만 원 내고 이거 이대로 끌고 가는 게 나한테 정말 더 도움이 될까? 그거 고민을 해보셔야죠. 연 360만 원이면 노후에 이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5세대, 6세대 실손으로 바꿨다. 그러면 뭐 월보험료가 확 줄 거 아니에요. 한 5만 원, 6만 원으로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월 25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게 1년 치면 한 270, 80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2세대를 더 유지하면서 270만 원씩 매년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죠. 근데 5세대, 6세대, 7세대 가더라도 중증에 대한 보장, 그리고 필수 치료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잘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내면서 계속 2세대 실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보험료 부담되실 때 낮춰가면서 보장 좀 줄여가면서 핵심 보장만 받으면서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관점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이 내용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65세신데 4세대 실비만 현재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지혈증, 혈압약 드신 이력이 있고 전립선도 안 좋으셔서 약 드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종합보험 들려고 하는데 어떤 특약 추가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실비 갖고 있으면 보험 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미 가지고 계신 거다. 저는 늘 그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실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지금 이미. 나머지 20점 조금 더 잘해보려고 막 리모델링하고 머리 쓰고 막 하는 건데 이게 대세에 그렇게 큰 영향 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실손이에요. 실손 끌고 가는 거예요. 실손 잘 돼 있기 때문에 65세니까 보험료 너무 많이 쓰면서 하기도 어렵죠. 60대 이후에 보험 많이 가입했다가 다 해지하시니까 중요한 것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 플러스 1. 플러스 1은 이미 65세니까 자녀가 성장했으니까 플러스 1 정기보험 안 하셔도 되고 2가 뭐예요? 실손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하나, 암뇌심 진단비 하나만 더 준비하시면 된다. 예전에 65세 이거 여성 기준인데 보장은 똑같아요. 실손, 요 두 개가 실손이죠. 일반 실비 되면 일반 실비, 유병자 실비 해야 되면 유병자 실비 둘 중에 하나 가입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3대 진단비 하나만 준비하시면 된다. 어떻게 해요? 암 진단비, 일반 암 진단비하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요 정도만 하자.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일반 암 2,000, 뇌심장 1,000씩. 그럼 유사암 400 정도 20% 들어가니까 요 정도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남성이니까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하셔서 또 끌고 가시다가 부담돼서 해지하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20년 더 내야 되니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싶은 금액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 간병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그런 것들 하시는 거 아니고 요거 두 개만 끌고 가셔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가입하고 끌고 나가자. 수술비, 입원비 필요 없다. 그냥 실손해서 받으면 된다. 그 말씀 드리니까 그런 관점 참고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